네, 안녕하십니까. 닥터투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기 수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기 수축은 굉장히 흔한데요. 이게 건강진단에서도 조기 수축이 있다, 이런 진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걱정해서 병원에 불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조기 수축,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이신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경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진단에서도 조기 수축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조기 수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조기 수축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 그대로 조기 수축이라는 거는 정상 율동과 정상 율동 사이에 심방이나 심실에서 다른 부위에서 맥이 좀 일찍 뛰는 거를 다 조기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의 한 40% 정도는 다 조기 수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요? 네. 그 조기 수축이라는 게 그렇게 심장이 딱딱딱 뛰다가 따닥 뛰고 건너뛰고 네. 하나. 근데 따닥 뛰는데 보통 이렇게 맥이 건너뛰는 것처럼 많이 느끼잖아요. 네. 조기 수축은 딱딱 뛰다가 따닥 빨리 뛰는 건데 왜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지죠? 환자분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따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따닥 느끼기 때문에 그 조기 수축이 있은 다음에 맥박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맥이 하나가 건너뛰고 그 다음 맥이 강하게 뛰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을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이 심전도 한번 보시면 심전도에서도 보면은 일정하게 딱딱딱 넘어가다가 네. 하나 빨리 뛰고 네.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간격이 넓게 건너뛰어서 뛰는데 네. 이 빨리 뛴 것은 안 느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느낀 것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이거 위험한가요? 조기 수축은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축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 빈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심근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중 빈도가 어떤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많으면은 좀 네.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상 맥이 맥박이 한 10만 번 뛴다고 했을 때 조기 수축이 15,000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15%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심근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근증이라는 게 심장 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그럼 조기 수축은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죠? 조기 수축은 증상이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피곤하고 예전보다 그래서 피곤함이 제일 많아요. 사실 경하게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증상이 심하게는 어지러움. 또 이 조기 수축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비지속성 심실빈맥으로 가는 어떤 예측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쓰러지는 실신 현상도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기 수축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실신이 있을 때 간과하지 마시고 이건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는지 한 심실빈맥으로 가는지도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실신이 있다면은 조기 수축을 넘어서서 이미 빈맥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분이 초음파도 괜찮으시고 다 심장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교육만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은 홀터상에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실신의 원인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갑자기 휑 하는 증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잠깐 한 몇 초간 아찔하는 증세. 이것도 부정맥 증세인가요? 만약에 이제 심실 조기 수축이 하루 종일 계속 번갈아서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상적으로 60회, 70회 뛰던 분이 이게 하나 걸러서 한 번씩 나타나면 실제적으로는 35회 뛰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갑자기 서서 다니시다가 아찔한 느낌이나 어지러운 느낌 그런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아는 분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머리에 뭐가 훅 올라오는 느낌, 후끈한 느낌. 네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피곤함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 그렇죠. 아니 조기 수축이 있는데 왜 피곤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효율적으로는 정상 동율동으로 뛰는 것이 혈압을 수축기 혈압, 이항기 혈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정상 동율등이 아닌 그 심실조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은 수축기 혈압이 60, 70밖에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30회, 35회 정도 뛰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기 수축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조기 수축, 자기 수축, 조기 그렇죠. 수축, 자기 수축 계속 반복되면은 그렇죠. 네. 맥박이 느려지는 효과가 네네. 있으니까 맥박이 실제 뭐 30회, 35회라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피곤해진다. 네. 굉장히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진단은 어떻게 하죠? 보통 조기 수축은 심전도 한 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게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를 보려면 다른 검사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두근거림으로 오시는 분들은 병력 청취를 해보면 조기 수축이 있겠구나 대충은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심전도상에서는 안 보여요. 10초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24시간 홀터 검사를 저희가 반드시 하는 이유가 거기를 하면은 어쨌든 24시간 동안에 빈도는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10초짜리는 안 나와도 거기서 뭐 18%, 뭐 20% 아니면 뭐 4%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진단을 하고 요즘에는 패치형으로 해서 한 2주까지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찍어야 나오는 경우도 많겠다. 그죠? 뭐 오늘 컨디션 좋아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네. 저희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24시간 동안의 그 양은 하루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됐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홀터 검사했는데 뭐 오늘 찍을 때는 15%, 내일 찍으면 1% 이렇게 나오는 환자들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보다는 찍을 때마다 10%, 15% 이상 나오는 환자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라는 뜻이죠. 네네. 그죠? 이 와치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와치 차고 있는데. 와치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와치를 보여주실 때 리듬은 제가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빈도가 얼마인지 일단 알 수는 없고 노이즈를 또 찍어서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와치가 어떤 면에서 좋긴 하지만 좀 정확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은 애플 워치 가지고 심방 세동을 알아보는 연구도 있었죠. 네네. 거기 뭐 애니제임이라는 굉장히 좋은 연구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 발견은 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또 아닌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 그죠? 네. 저한테도 보면은 이 사실 워치가 실제로는 심방 세동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가지고 오신 분이 저한테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한 분 빼놓고는 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알기가 아직 좀 어려운가 봐요. 왜냐면 이게. 이 고기 안에 그 어떤 포텐셜 피크를 규칙성을 봐야 되는데 이 기기는 그냥 흔들거림의 규칙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경우는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치가 정확하긴 하지만 아직 우리보다는 못하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거꾸로 환자분들께서는 워치에서 부정맥이 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고 박경민 선생님한테 와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기 수축은 왜 생기죠? 아직까지 물론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나오는 조기 수축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특발성이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조기 수축인데 여러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는데 제일 그래도 좀 합리적인 의견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혹시 어떤 염증이 심장에 심근염이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앓고 나간 흔적이 어떤 스카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네네. 약간의 흉터 같은 것이 네네. 이 전깃줄에 좀 합선을 만드는 그런 그렇죠, 효과를 그렇죠. 가지는 네네. 거죠. 그죠? 예. 이 조기 수축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음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아는 사람은 자기는 담배 필 때마다 두근거림 느껴진다 그러는데 담배도 관계가 있겠죠? 그럼요. 니코틴 성분도 그렇지만 이 카페인 성분도 그래서 카페인 대표적인 게 뭐 커피, 콜라, 녹차, 초콜릿 이런 것들은 좀 드시라고 그러면 대부분 요 중에 하나씩은 많이 드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마시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증상 없으시면 마셔도 되는데 그다음에 알코올도 있겠고요. 그리고 술이요? 네, 술은 마실 때 아니면 깰 때? 뭐 환자마다 틀려. 제가 마실 때 많이 난다는 분이 있고 마시고 나서 다음 날 아침부터 많이 뛴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 부정맥
환자들이 많이 이제 오시면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식할 때 많이 생기세요. 진짜요? 네. 과식할 때는 이제 이 음식이 넘어가면서 식도와 붙어 있는 심방이나 심실 쪽을 자극을 주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소식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종류는 관계없어요. 뭐 기름기 많은 음식 이런 거? 그 뭐 음식도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좀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그 환자에 대한 특성인 것 같고 음식의 종류보다는 건강하게 그러니까 과식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라. 그럼 치료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뭐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환자에서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일단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증상은 없는데 뭐 한의원이든 뭐 어떤 개인 병원에서 한번 가봐라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오세요. 한의원에서 맥을 만져보시고 맥이 하나가 빠진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증상은 없으세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조기 수축은 보통 저희가 약도 안 쓰고 그냥 지켜보는데 단 하나 빈도가 너무 많다. 심방이든 심실이든 빈도가 너무 많으면 심방은 심방세동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고 심실 쪽은 비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근증 이런 거에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증상이 없다고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있기 때문에 아주 베타 차단제 같은 것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나오는 분들은 시술적인 방법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치료 방침을 정해드립니다. 근데 앞에 이제 뭐 한의원, 개인의원 이야기하신 게 그러니까 진찰하다가 네네. 우연히 발견되고 네네네. 증세가 없는 분들은 네. 대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아까 시술 얘기하셨는데 시술이라는 게 뭐 카테터 넣어가지고 뭐 이게 뭐죠? 네.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고주파로 네네. 일종의 심장 전극으로 이 일부를 지지는 네. 그런 시술. 조기 수축이 나오는 부위를 찾아가서 고기 세포로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시술한다면 좀 겁이 나는데 네. 어떤 환자를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우리가 증상이 없는 환자는 시술을 안 하죠, 당연히. 증상이 있어서 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약물적인 치료로도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증상이 계속됐을 때 우리나라 기준은 15% 기준입니다. 하루 벌든이.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서도 15% 이상 계속 나오고 증상이 있을 때는 시술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시술한 게 뭐 아주 거창하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누워 계셔서 마취하고서 카테터 올려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박경민 생이야 걱정이 안 되겠죠. 근데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조기 수축은 상당히 많은 사람에서 발견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한데 네네. 증상이 있거나 빈도수가 하루에 한번 10,000번, 15,000번 이상 가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시술로 시술적인 방법. 대개는 완치가 될 수 있고 네. 위험하지 않다. 네.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와라. 뭐 그런. 아니, 저한테는 안 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조기 수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아마 조기 수축에 대해서 이번 시간처럼 자세하게 한 유튜브나 정보는 잘 없지 않을까 싶은. 그죠?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